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시사평론가 겸 명화배우 남태우 씨, 테나 씨와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남태우 씨가 쓴 책이 곧 발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책 제목이 뭡니까? 그걸 이벤트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예. 제가 그냥 오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았어요. 책 제목 이벤트라니 뭔 말입니까? 책 제목을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아무도 못 맞추고요. 아니죠. 방송 끝에 책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까지 들으시면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네. 저 진행에 좀 따라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네. 우리가 이벤트를 할 거니까 근데 책 제목을 맞추는 건 아니고요. 끝에서 하면 우리가 취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벤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 10분을 모십니다. 10분을 모셔서 책을 저희가 나오자마자 따뜻한 신간을 바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책 제목을 안 맞춰도 됩니다. 안 맞춰도 되고 그냥 일단 책 제목 말씀해 주세요. 어떤 책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영화는 영화관에 없다. 당신이 보고 싶은 영화는 영화관에 없다. 어떤 책이죠? 네, 이 책은 실제 스크린 독과점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고 싶은 영화를 우리가 본다기보다는 공급이 수요를 조작한다. 이렇게 해서 대자본에 의해서 공급된 영화만 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었죠. 그렇죠. 예. 그에 대해서 다양한 영화들을 소개하고 영화에 대한 교양이나 왜 이런 구조가 생겼을까 이런 것들 좀 스크린 독과점. 예. 여러 차원에서 편안하게 좀 교양적으로도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언제 발간됩니까? 11월 30일에 아마 서점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1월 30일 날 남태우 씨의 책 뭐였죠? 당신이 보고 싶은 영화는 영화관에 없다. 예.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청취자들이 맞춥니까? 영화가 일단 안 보고 싶으신 모양 같은데, 그 비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남태우 씨의 책을 받고 싶으신 분은, 샵 0945번입니다. 샵 0945. 50원 유료 문자인데요. 남배우의 책을 보고 싶다는 절절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하진 기자는 방탄소년단 공연 보느라고 일본 갔다 왔죠? 네, 다녀왔습니다. 예. 성황리에 끝났다는 얘기가 들렸던데 어떻습니까? 네, 13일, 14일 양일간 열었고요. 양일간 약 10만 명을 동원하면서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틀 다 구경했어요? 네, 이틀 다 봤습니다. 이야, 취재 핑계 대고 공연 보고 좋네요. 취재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혹시 혐한론자들의 시위 같은 건 없었나요? 네, 그게 이제 이번 공연 전에 굉장히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 공연장 안쪽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는 시위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이제 역 근처, 지하철역 근처에서 한 남성이 시위를 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자동차를 타고 돔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우길기를 단 자동차였는데요. 확성기로 방탄소년단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거의 압도적인 일본 팬들은 전혀 상관없었다면서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제가 첫날에 낮 12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팬들이 팬클럽 상품을 사기 위해서 그 공연장 주변을 굉장히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5만 명의 팬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는 팬들은 인터뷰도 했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힘을 내라고 또 그런 목소리를 많이 냈고요. 예. 네. 오늘 방탄소년단 소속사에서 원폭 관련 그림이 있던 티셔츠 입은 것에 대해서 원폭 피해자들 찾아가 사과했다고요? 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13일 공연을 마치고 공식 입장문을 냈어요. 원폭 피해자들과 협의를 사과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는데 16일 오늘요 경남 합천의 원폭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지민이 과거 착용한 티셔츠를 두고 불거진 최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합천에 그 원폭 피해 당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네. 그쪽으로 한 것 같은데. 네. 자, 시사평론가 남태우 씨. 네. 이 문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방탄소년단 소속사에서 사과를 했고요. 네네. 다만 아직도 일부 팬들은 사과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게 이제 견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원폭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한국인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일본 언론의 과도한 어떤 그 출연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는 아니지 않겠느냐. 예, 예. 그런 점에서는 뭐 적절하지 않았을까. 물론 일부 기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애국적인 또는 뭐 일본의 사과를 요구할 정도로 아이돌이 좀 강한 메시지 던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소속사 입장도 있으니까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뭐 무리 없는 사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문자가 지금 많이 안 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대부분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예. 직접 사보겠다 내가. 아하.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죠. 예. 우리 제작진에서 지금 앞에다가 써주고 있는데 이 작가 책 상품 걸었을 때는 문자가 폭발했는데 남태우 씨 책 하니까 안 온다고. 그럴 리가. 그러면 이제 책의 차이가 있겠죠. 이 작가님은 이제 강한 팬덤을 위주로 한 어떤 조기 판매. 그 다음에 이제 생명력이 짧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양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테디 셀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두 분 선정하겠습니다. 문자 1085님. 벌써 왔습니까? 미운 53세 남배우님 책 읽고 싶습니다. 방화범 남태우. 7852님 사랑하는 남배우님 너무 재밌고 비유하시는 거 너무 좋아하는 편입니다. 책 꼭 받아서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1085-7852님 주소하고 이름하고 이런 것들도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예. 문자로 주시기 바라고요. 장미여관 그 해체 소식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네, 11월 12일 날 이제 소속사에서 이제 7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mem버 육중한 씨와 강준우 씨는 육중한 밴드로 활동을 하고 이제 나머지 3명과는 이별을 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이후에 이 남은 세 그 멤버가 이제 사실이 아니다, 해체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나가달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면서 이제 사건이 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하고 합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해체를 합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익 배분 문제가 가장 컸을까요? 아무래도 육중한 씨가 이제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강준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이제 도맡아서 만드는 멤버였기 때문에 여론이 약간 그런 식으로 수익 배분에 문제가 있어서 육중한 씨와 강준우 씨가 이제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식으로 좀 흘러갔는데요. 새 멤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 이렇게 좀 강제 좀 통보하는 식으로 나가달라고 한 것에 있어서 7년 동안 같이 한 멤버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가달라고 할 수 있느냐. 예.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태우 씨 오늘 퇴출 통보를 받은 3명의 멤버가 네. 모 팟캐스트에 나와서 합의금 1억을 제안했다 이런 폭로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제가 모 팟캐스트라고 했는데 굳이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알겠습니다. 별 뜻은 없었습니다. 예, 대본에 있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예. 제가 모 팟캐스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모 쇼에 나와가지고 행동하겠습니다. 예. 앞에 못 들은 거로 해주시고요. 네. 이 세 분이 전체 이제 그 서로 동료 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강했는데 뭐 두 분이 이제 인기가 있어서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만 좀 빠져달라. 1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왔다는 것을 폭로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전에 장기하와 얼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부드럽게 연착륙하면서 서로의 좀 행복을 기원하면서 회자 정리가 원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이별을 하고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좀 떠밀려 나는 느낌의 서운함을 토로했죠. 아니,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전부터 약간의 불화가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인데. 네, 소속사의 입장도 이제 그 전부터 조금씩 불화가 있었던 것이 이번에 이제 여름에 처음으로 나가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많이 마음이 서로 상했다고 봅니다. 예. 이 3명의 폭로에 대해서 육중한 씨와 강준우는 또 따로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육중한 밴드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활동 전에는 아마 두 사람이 뭔가 입장을 밝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남태우 씨 이야기처럼 장기하와 얼굴들도 해체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매끄럽게 문제가 없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현장에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뭉클하기도 하고 눈물도 좀 날 것
못하는 그런 훈훈한 분위기였는데 장미 여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굉장히 방송에서는 유쾌한 밴드였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좋지 않아서 아마 팬들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육중한 씨를 저희 집 앞에서 봤어요. 아, 네. 우리 동네 살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이것도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어쨌든 이 3명하고 2명 이 분들은 앞으로도 이게 하하이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네, 지금 완전히 대립 상태인 국면에 접어들어서 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든지 뭐 사람이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 헤어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새로운 즐거운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좀 합해서 특히 두 분이 이제 조금 이 세 분들의 서운함을 어떻게 하면 좀 달랠 수 있을까? 그것이 또 되어야만 두 분의 새로운 활동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다른 얘기 해보죠. 인기 유튜버 헤이진이와 벤츠가 잇따라 결혼 소식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벤츠는 알겠습니다. 먹방으로 유명한 네. 친구죠. 헤이진이는 누굽니까? 헤이진입니다. 헤이진이는 그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 작가님 그때 아셨어요. 그 그래요? 장난감을 가지고 장난감을 설명하면서 지니 언니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압니다. 지니 언니. 그래서 네. 아이들의 초통령이라고 불리는 그 언니인데요. 언니가 이제 결혼 소식을 자신의 SNS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결혼 소식을 정한 그 영상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많이 섭섭해하겠네요. 네, 그 결혼한다는 그 이야기도 장난감을 들고 이렇게 좀 아주 귀엽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벤츠 씨도 결혼한다고요? 네. 벤츠 씨도 결혼 끝입니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방송에서 요즘에 또 많이 보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오랫동안 만나왔는데 이제 결혼 소식을 정한 거는 이제 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멋있게 발표를 해서 팬들도 많이 축하를 하고 있어요. 이 두 분이 각각 130만 구독자, 29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수익도 지금 대충 그려지거든요. 한 달에 뭐 몇천 이상 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태우 씨는 유튜브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저도 이제 해봐야 되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초통령이지 않습니까? 제가 또 중통령 정도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중년의 대통령 정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먹방 사실은 이제 헤이진이 씨 이제 장난감에 이쪽은 제가 아는 업체도 있고 저도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관심이 있고 먹방 쪽은 제가 크게 관심은 조금 없는데 뭘 할까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을 하겠다고요? 장난감 할 생각이 원래 있었는데 그 4세, 5세 이런 친구들이랑 소통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네, 제가 2030하고는 좀 어려운데. 어린이 여러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쪽하고는 제가 또 정서적으로나 정신연령적으로도 좀 잘 맞지 않을까. 그 친구들이 좀 돌발적인 사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눈높이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해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얼굴 안 보이게 해야 되겠죠. 얼굴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얼굴 보여야 되니까. 가면을 유튜브인데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문재인 대통령 뭐래서 이런 거 이제 시사도 하고. 3, 4세 아기한테 문재인 대통령 하면 뭐 보겠습니까, 그거를. 대통령 알죠? 뭐 이런 거. 안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알아요? 이런 거.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장난감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사이좋게 못 지내고 있어요. 하나는 빠졌어요. 뭐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냥 그 정규제 TV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그거는 뭐 그 부분 방송 제가 모니터링 못했습니다만은 좀 거기도 해보고. 구독자가 20만이 넘는데요. 여기 굉장히 많더라고. 25만 뭐 이렇더라고요. 그럼 뭐 그렇게 해도 좋고요. 뭐 아직은 뭐 기획 단계인데 일단 뭐 고성국 TV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또. 근데 이 190만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전에? 네. 대단하네요. 엄청나죠. 10,000명을 넘기기가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보통 하는데. 보통 네, 사람들이 보고 이제 연예인들도 좀 힘들죠. 수익이 높다고 해서 유튜브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청래 의원이 지금 한 3만 명쯤. 아, 그래요? 한 2달 만에? 이런 것 같은데. 팟캐스트에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네. 26만. 네. 근데 팟캐스트 1등이 26만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26만은 어디 비교할 수도 없겠네요. 순위권에 못 들죠. 네. 그래요. 저도 유튜브를 한번 공략하도록 앞으로는. 아 정말요? 남태우 많은 씨와 팬들이 손잡고. 기대하고 있던데. 손 잡고요? 우리가 왜 손을 잡아야 되죠? 손을 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각자 경쟁 업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영화 얘기해 볼까요? 네. 국가 부도의 날 오늘 이야기해 볼 영화인데 어떤 영화입니까?
예, 국가보도의 날은 11월 28일 개봉하는 작품이고요. 김혜수 씨, 유아인 씨, 허준호 씨가 출연하는 영화로 알려져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97년 IMF 국가부도 사태. 요걸 이제 일주일 남겨두고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내용이고요. 핵심은 위기를 막으려는 사람, 그리고 위기를 보고 여기에 승부, 배팅을 걸려는 사람, 그리고 회사와 가족을 지키려는 평범한 사람. 이들이 펼쳐가는 얘기를 다뤘습니다. 예. IMF 때의 전후 상황을 아마 그렸던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직전에. 네. 우리 김 기자는 IMF 때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됐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래도 조금 기억이 나요. 뭐가 납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데. 대단한 시사 꿈돌인데요. 뭐가 기억이 납니까? 제일 기억이 나는 거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TV에 나왔던 금모으기 운동도 다 기억이 나고. 금모으기 운동? 네. 좀 뭐 농성하는 장면 이런 것도 좀씩 생각이 납니다. 네. 저는 그때 딱 군대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IMF 터지고 제 주변에서 너무 다들 군대를 가려고 해서 대기자가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학비라 이런 것 때문에 힘드니까. 네,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다들 군대를 가려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남태호 씨는 어떤 기억이 있어요? 저는 아마 30대 초반 뭐 그때도 뭐 여전히 철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모 방송국에 이제 조연출을 하다가 굉장히 이제 답답함을 느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고 좀 쉴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제가 돈을 벌고 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IMF 때문에 특별히 더 힘든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원래 힘드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실직하고 이랬을 때 굉장히 저는 뭐 오히려 모르고 이게 좀 얼마나 큰 고통인가 몰랐는데 나중에 굉장한 돌아가신 분도 많고 이런 걸 보고 충격받았죠. 예. 1495님. 이 작가님 남배우 구박 좀 그만하세요. 안쓰럽네요. 이분 책 주지 마시고요. 8717님. 오전 아이 등교 때 7시 50분부터 8시 사이 이동형야를 기분 좋게 됐습니다. 당첨됐습니다. 8717님 연락 주시고요. 야, 이거는 뭐 국회보다 더하네요. 이게 진짜 아주 일방적인. 3347님 남배우님 구박 캐릭터 너무 동질감이 듭니다. 신청합니다. 이분 당첨됐습니다. 지금 4분 신청해서 5분 됐습니까 지금? 예, 카운팅 해주세요. 제가 계속해서 1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청취자 길을 죽이시는 이 독특한 분이네요. 예. 그래도 인기가 유지된다는 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이분도 좀 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영화 아직 개봉 전이죠? 그렇죠. 28일에 개봉합니다. 그 시사회는 했을 것 같은데. 시사회는 이제 다음 주에 하고요. 저는 이 예고편을 봤는데 허준호 씨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오랜만에 작품을 하는 거기도 하고 또 그 역할도 굉장히 또 공감할 수 있는 역할이어서 굉장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네. 4809님, 내 자녀 50세 가장입니다. 첫째 수능 봤는데 남배우님 책 받고 싶습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사연이 아주 좋네요. 좋죠. 예. 예. 절절하게 정확하게 제가 고릅니다. 예. 예. 선택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기대할 수 있는 영화인데 김혜수 씨가 오랜만에 주연으로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네, 아주 오랜만은 아닌데. 예. 미혹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차이나타운도 있었고 좀 이제 미혹하고 차이나타운이 다 굉장히 실패하지 않았나요? 그 정형이 된 영화는 아니고 굉장히 센 캐릭터였는데 김혜수 씨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실 안전한 작품에 출연하는 수 있거든요. 뭐 기획사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연기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흥행성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출연해서 또 거기에서 뭐 아름다운 여성 캐릭터나 이런 거라기보다 굉장히 센 캐릭터인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로서의 어떤 그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지는 배우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건 좀 큰 작품인데 굉장히 기대할 만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감독이 그 전 작품이 이제 스플릿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에서 이제 유지태 씨하고 뭐 볼링하고 이런 내용인데, 그 작품에서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받아서, 그것도 이제 흥행은 크게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시도다. 내용이 좀 신선하고 실험적이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책 당첨된 분이 한 5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나머지 6분입니까? 예. 나머지 4분은 다음 주에 하죠. 어차피 책은 30일 날 발간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5분에서 컷하고. 아니요, 6분. 6분 컷하고 4분은 또 다음 주에. 그럼 다음 주에 홍보 또 한 번 더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작가님의 어떤 이런 따뜻한 배려. 그렇죠, 배려죠. 굉장히 저는 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게 다 제가 또 기가 좀 죽어준 어떤 대가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벤트 진행하기로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